안녕하세요. 출판사 김대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황당한데 리더가 일 잘하는 것은 쓸모없고 일 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리더가 일 잘한다는 게 쓸모없다니요. 제가 사장인데 좀 찔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랑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 책의 저자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1000명 넘는 리더한테 일을 잘 맡기는 방법을 코칭하고 조직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왜 일을 잘 맡겨야 할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과다. 리더가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도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리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적을 향상시킬 것을 회사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일손이 부족해도 주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이 짧아도 의욕이 없는 사원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높은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회사가 리더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죠. 근데 회사가 이렇게 기대하는 양에 비해 리더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보 이런 거는 대부분 쥐꼬리만큼 쥐어주는 거죠.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자 리더가 회사한테 사장님 책임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서 권한은 주지도 않고 필요한 자원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저보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한들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회사가 자네한테 바라는 점이라네. 네. 이런 대답만 돌아오죠.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찔리는데. 자, 예전에는 조직이 리더한테 요구하는 게 좀 간단했습니다. 실적 올리고 좀 부하 직원 살짝 업무 가르쳐주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업무에 준법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상사 갑질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 근로자 세대가 90년대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상명하복, 야 까라면 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야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6%, 7%씩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1%.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이거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었고요. 이런 이제 디플레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제 뭐가 좀 힘드냐 하면 예전처럼 쭉쭉쭉 성장할 때처럼 이렇게 매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성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년보다 성과를 높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 본인의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리더도 워라밸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근하고 싶지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제 리더의 순환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저 리더 안 할래요. 승진 안 할래요. 그러는가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리더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적절하게 일을 맡겨서 활용할 수 있으면 리더 자신의 근무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하 직원의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 책에는 저자가 일을 맡길 수 만한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리더의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리더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한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일을 잘 맡기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가 일을 맡기는 걸 어려워합니다. 이게 저자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일을 맡길 부하 직원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꼼꼼한 사람도 있고요.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째라 나는 모르겠다 혹은 내일만 하는 사람 성향도 다릅니다. 헌데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딱 섞이면 조합이 무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의외로 일을 잘 맡기는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이 책은 그런 방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하우, 팁 이런 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부하 직원 모두가 책임감이 강하고 긍정적이고 능력도 우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들만 꽉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아마 칼출근, 칼퇴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런 방법을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일 맡기기에 달인들이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하는지 5가지 원칙,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의 8가지 유형, 그 유형에 따른 일 맡기는 방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 잘 맡기는 경쟁에서 동료 리더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성과도 올리고 리더 자신의 워라밸 라이프도 누리고 직원의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회사와의 동료들 간의 경쟁에서도 더 승리를 할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손에 쥘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을 잘 맡기는 방법을 알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왜 못 맡길까 나는. 그래서 회사에 일 못 맡기는 리더 탑 3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사에 폐를 끼치는 리더 탑 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더가 일을 맡기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자기가 일을 끌어안고 많이 처리하는 게 회사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손해를 끼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 탑 3를 소개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3가지 안에 반드시 한 가지는 속할 겁니다. 자, 먼저 3입니다. 3위 부적재 부적소형 리더입니다. 요거 무슨 말이냐 하면 적재적소의 반대말이잖아요. 팀원한테 맡겨야 할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해당 업무의 적임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리더입니다. 숫자에 강한 직원한테 문서 작성 업무를 맡긴다든지 좀 약간 꼼꼼한 성격의 유형의 직원한테 속도를 요하는 일을 맡긴다든지 적재적소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부하 직원의 강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맡기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이 부하 직원의 강점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뭐 이런 걸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의 양도 너무 많아서 나 하기도 뭐 바쁜데 언제 강점, 약점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합니까? 그럴 여유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리더가 부하 직원의 강점,
약점, 능력, 적성, 관심사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에 맞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로 오는 폐해가 뭐냐면 조직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꼼꼼한 직원한테 속도를 요하는 일을 맡기면 이리저리 빵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내가 가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꼼꼼한 일이 필요한 업무를 꼼꼼한 직원한테 맡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꼼꼼하게 잘 처리할 거니까. 예, 당연히 목표 달성률도 늦어지게 될 겁니다. 자, 2위입니다. 방임형 리더입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방임형 리더는 일단 부하 직원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리더예요. 아까 부족소는 일을 맡기긴 하는데 좀 이렇게 딱 맞는 사람한테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임형 리더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하 직원의 강점, 약점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타인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업무나 막 떠넘깁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막 시키는 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이 리더가 된 이유는 실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되었을 텐데, 그래서 성과도 좀 낼 거고. 그런데 방임형 리더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적소형 리더에 있는 팀원들보다 팀원의 사기가 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 1위입니다. 플레이어형 리더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더는 여기에 속할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보고 나도 여기에 속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무를 손에 놓치지 않고 꼭 쥐고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플레이형 리더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나머지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빼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정말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데 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요즘은 더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일을 맡기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폐해를 주느냐? 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회사에서 리더에게 준 목표를 달성하려고 리더는 업무를 계획하고 직원한테 할당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 실행, 개선,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런 PDCA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PDCA 사이클을 돌리면서 운영하고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플레이형 리더들은 내 일을 하느라고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플레이어형 리더가 부하 직원 일하는 걸 보고 쟤는 지 일만 하지 말고 좀 팀 전체를 보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어이가 없죠. 자, 두 번째, 플레이형 리더가 회사에 폐해를 주는 두 번째 요인, 부하 직원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부하 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리더도. 근데 자기 일하느라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하 직원을 지도하고 지원해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야, 요즘 젊은 사원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린지 모르겠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거야? 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회사가 리더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업무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에서는 리더한테 성과를 올리라고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이렇게 문제점들과 장애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조직이라는 게 이런 문제점과 장애물들이 생기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또 업무 과정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또 진행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목표가 달성되는 게 이제 회사에서 일이라는 건데 리더가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플레이어형 리더들은 자기 일 하다고 바빠서 똑똑한 직원들이 설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 방법이나 문제 해결책을 제안해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리더가.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요. 나중에 그렇지 해보려고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똑똑한 부하 직원들이 혹은 팀 전체가 의욕이 떨어집니다. 왜? 뭘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팀 성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해가 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플레이형 리더가 회사한테 폐해를 주는 네 번째 이유, 조직의 업무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항목하고 좀 이어지는데요. 이게 리더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팀 조직의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또 이렇게 해야 팀 전체가 뭔가 자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일을 막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내일 하느라고 바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어디서 막히고 헤매고 있는지 혹은 어디서 렉이 걸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듣죠. 야, 니네 팀 직원들 불만사항이 널 건너뛰고 나한테 와.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전임자가 있을 때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어. 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 팀은 조직 내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빨리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 사실은 8가지인데 제가 줄인 겁니다. 5가지로. 3가지나 더 있는데 5번째는 뭐냐 하면 조직 간의 업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조직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또 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원끼리 안 될 수가 있어요. 팀장이 좀 가서 이렇게 그쪽 팀장한테 가가지고 협조 요청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가 실무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른 조직과 업무를 좀 조정하거나 이런 데 시간을 쓸 여유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팀 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야, 우리 팀장이 저쪽 부서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불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폐해가 심각하죠. 자, 플레이어형 리더 여러분, 실무를 손에 꼭 쥐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물론 이처럼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리고 리더도 일개 담당자로서 실무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부하 직원한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일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플레이어 리더로서의 역할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은 좀 맡겨서 해주면 좋은데 일단 지금 바쁘니까 요거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성향이 플레이어형 리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형 리더는 자신이 플레이를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게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남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회사에 공헌하는 길이고 또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치가 향상된다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회사가 리더한테 요구하는 게 정말 그건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앉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형 리더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가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플레이어에 맞는 자리로 보낼 겁니다. 굳이 리더의 자리를 앉힐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이처럼 실무를 쥐고 있는 리더, 내가 실무를 많이 할수록 팀에도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가지는 단점, 회사에 끼치는 폐해, 이걸 알아봤습니다. 자, 리더는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나와 부하 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리더가 일 맡기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